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모든 경계를 허무는 세계, 떠오르는 새로운 세계. 네, 이렇게 좀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그만큼 메타버스는 떠오르는 제2의 삶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세계.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한번 일단 이게 뭔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란 메타, 초월이라는 메타랑 유니버스, 우주, 경험 세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초월된 세계, 초월된 경험, 초월된 우주 이런 느낌이고요. 3차원 가상 세계를 나타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게 아마 좀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거 뭐 게임이랑 다른 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 뭐 여러분들이 아마 좀 게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다면 아마 이제 와우라는 게임과 이제 아이온이라는 그런 게임을 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메타버스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만 이제 자유도 부분에서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가지고 어쨌든 자유도의 차이입니다. 아이온에서도 사실 의상 뭐 이쁜 거 입으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했었고, 그다음 뭐 주택도 있었고, 그죠? 뭐 펫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물론 지금 말하는 메타버스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자유도가 높죠. 왜? 자유도 이 아이온이라는 세계관은 일단 한정적이잖아요. 한정적인데 와우라는 세계관도 굉장히 크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세계관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작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제 그 정의로는 본인을 대신할 수 있는 아바타가 포함된 이제 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왜 지금에서야 다시 좀 이슈가 되느냐?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정말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부각이 된 게 지금인 거예요. 지금이 부각된 그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세상에서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런 정말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Z세대, 뭐 MZ세대가 사실 뭐 이 메타버스는 거의 주도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성장 속도가 가속도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으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제페토, 이제 증강 형식 아바타 앱, 네이버 거죠. 네이버. 그 다음에 로블록스 이건 게임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고 메타버스가 이런 거고, 자, 그럼 메타버스가 다른 것과 다른 점이 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온라인 게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세계관 자체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서는 아이온의 그 세계관도 그냥 하나의 일부일 뿐이고, 그 와우라는 것도 결국엔 일부의 하나인데, 이거 자체를 뭘로 바꿀 수 있느냐? 그냥 게임이라는 하나의 세계관으로 그냥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온에 있는 큰 세계관도 결국엔 게임 중에 하나일 뿐이고, 와우라는 세계관도 결국엔 게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메타버스에서는 뭐가 일어나느냐? 그냥 우리의 삶에서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뤄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제페토 같은 데서는 1잼당 100원 정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의상이 60잼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옷 하나 팔면은 6,000원을 실제로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페토 안에서도 뭐 이런 거 팔아가지고 월 300 뭐 이렇게 버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못 버는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많겠죠. 하지만 유튜브처럼 엄청 잘 버는 분들은 잘 벌고, 조금 이제 수익이 낮은 분들은 수익이 낮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이 뭐 옷을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게임을 개발을 한다거나, 뭐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안에서는 무엇을 할지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이 현실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안에서 내가 뭘 할지 고르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이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직장이 끝나고 나서 내가 뭐 소비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뭘 할지 고르는 거죠. 뭐 내가 춤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춤 연습을 뭐 디립다 하는 거예요. 춤 연습을 하는 거고, 뭐 내가 뭐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팔아도 보는 거. 내가 뭐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장사를 해보는 거예요. 가상으로. 어차피 거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다 똑같거든요. 아바타로 들어가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욕구는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잘 먹힌다? 그럼 현실에서도 잘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작업들을 다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메타버스라는 거는 왜 이슈가 되냐면은 그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이제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레디 플레이어 원 맞죠? 이거 이제 제가 좀 되게 인상 깊게 봤었던 건데, 이 영화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이거 저작권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없고, 이거 한번 영화를 봐보세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가상현실, 오아시스라는 이런 가상현실 안에서는 누구든 원하는 캐릭터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상상하는 게 모든 게 가능하다. 이게 저는 이 메타버스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거거든요. 예고편 한번 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요런 이거를 끼고 이 세계에 접속을 해서 이제 현실처럼 다 느끼는 거죠. 느끼면서 하는 건데, 한번 이 영화를 좀 보시면은 좀 이해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근데 세계관 자체는 좀 작게 나와요. 근데 현실 세계와 세계관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보다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자유도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 월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셜 커뮤니케이션, 공연, 뭐 다양한 목적 활동을 그 목적 그 자체로 가상 세계 내에서 진행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고 싶어요. 근데 지금 내가 서점까지 가기 귀찮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메타버스 접속해갖고 거기서 이제 서점 가는 거예요. 뭐 거기서 공연 관람하는 거죠. 같이 뭐 이제 캐릭터로 막 이렇게 뭐 춤도 춰보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레디 플레이어 1처럼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이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휴대폰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PC로 한다거나 그런 느낌이죠. 지금은. 근데 이게 만약에 추후에 이런 영화처럼 만약에 이제 VR, AR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그게 이제 XR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들로 가게 됐을 때 굉장히 좀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기존의 온라인 게임과 다른 거는 그 게임은 그 세계관 안, 게임이라는 그 이제 종족 간의 세계관, 그 게임에서 설정한 그 이제 세계관 안에서만 움직이지만 그게 아니라 메타버스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을 할 수 있고 현실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이제 물리적 시공간적 공간을 초월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트래비스 스콧 공연을 만약에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는 뭐 이제 유튜브로 해서 그냥 보던가 아니면은 이제 콘서트 공연장을 가거나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냥 포드나이트 서비스 내에서 만약에 하면은 그냥 가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수랑 똑같은 아바타가 나와가지고 막 이게 춤추고 이제 뭐 날라다니면서 막 그거 보고 같이 막 들썩들썩하고 이런 느낌인 거죠. 뭐 제페토에서 지금 트와이스랑 있지도 뭐 트와이스 같은 건 팬사인회에서 사진 찍는 거 아바타랑 이제 사진 찍는 그런 것들 좀 했었고, 어쨌든 이 딱 한마디로 이 레디 플레이어 1을 한번 보시면은 대충 이런 거구나, 대충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은 저작권을 잘 몰라가지고 예고편이라도 좀 틀어서 보여드리고 싶기는 한데 혹시나 저작권에 걸릴까봐 좀 그렇고요. 한번 그 네이버 가서 이런 예고편은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레디 플레이어 1 분명 그거 정리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뭐 이런 거구나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아니면 제페토를 보셔도 되고 제페토 브이로그도 굉장히 많이 유튜브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은 그런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MZ 세대를 사로잡은 이제 메타버스 해서 이제 국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페토
이제 2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를 했고요. 그중 80%가 10대 사용자입니다. 제페토 가입할 때 실제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사진 찍으면 그 사진에서 나오는 거를 3D화해서 캐릭터를 합니다. 그래서 저를 찍으면 저랑 비슷한 친구가 이제 딱 아바타로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채팅 같은 걸로 실시간 의사도 하고 뭐 게임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콘서트를 하거나 팬사인을 하거나 그냥 우리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이용자들이 이제 뒤에 로블록스 쪽으로도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이 조금 이제 신세대들, 그러니까 이제 MZ 세대, 그 다음에 추가로 나오는 이제 알파 세대, 요런 이제 요게 이제 이 세대가 거의 뭐 지금 최근까지의 세대잖아요. 2015년까지 태어난 친구들, 뭐 여기 알파 세대라고 아마 할 텐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 이제 메타버스에서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이제 20대 후반부터 이제 30대 쭈쭈쭈 가는 사람들은 슬슬 이제 유행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유행에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약간 현실이 또 이제 일정들이 워낙 뭐 일을 하거나 하다 보면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메타버스는 이제 여가 생활에 좀 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뭐 이 자체도 꼰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꼰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삶의 무게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잖아요. 왜냐면 저도 학창 시절일 때가 있었고 그때 생각하는 이 걱정거리와 지금 생각하는 걱정거리는 사실 좀 이게 갭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더 많이 이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내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똑같겠지만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호기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호기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어릴 때는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고 성인이 돼서 하고 싶었던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이런 메타버스를 통해서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또 받아가지고 훨씬 더 이런 이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이 트렌드라는 걸 만드는 세대가 이제 가장 지금은 Z세대 MZ세대가 우리 트렌드를 지금 거의 형성하고 끌어가고 트렌드 리더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그쪽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파 세대도 역시나 마찬가지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시장이 점점 이 메타버스 세계로 많이 흘러갈 거예요. 많이 흘러가게 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건데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 그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 친구들도 결국엔 나이 들어서 이제 우리 나이가 될 것이고,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 우리는 메타버스를 잘 느끼지 못했지만, 이 친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메타버스를 느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더 많은 시장이 거기서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아까 뭐 의류 같은 거 판매한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뭐 샤넬이라든지 나이키라든지, 뭐 루이비통 이런 것도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현실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바타잖아요. 아바타. 누가 자기 아바타가 그 부자이고 싶고 막 플렉스 하고 싶고 그러지 막 거기에서까지 막 찌질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 사람의 욕구가 만약에 반영이 된다라면은 거기 시장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도 부동산 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이 메타버스 여기 안에서 너 만약에 제페토면 제페토 안에서 너 뭐 이거 뭐 하고 있니? 뭐 캐릭터 만나는데 이 사람은 막 빌딩 갖고 있고 막 해서 수익 막 엄청나게 막 다 샤넬이랑 막 이런 거 다 끼고 있는데 구찌 이런 거 다 끼고 있는데 나는 만나는 막 청바지에 그냥 힌트 있고 있으면은 뭔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의상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의상 이런 거 이벤트 하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요. 사람 유저들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자기 캐릭터 이뻐지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소비들이 이제 거기로 들어가게 됐을 때 사실 뭐 부동산이건 뭐 의료 시장이건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유튜브, 그러니까 네이버 이런 검색 엔진에서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유튜브로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조차도 이제 로블록스로 더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로블록스. 그래서 요번에 상장됐고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 또 이제 10대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로블록스고
그다음에 청소년과 어린이들 약 55%가 로블록스도 가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보다 2.5배나 많은 유튜브도 시청 시간 어마어마하게 많게 높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들을 로블록스에서 더 오히려 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 로블록스 이용자가 2019년에 비해서 20년에 3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인터넷 다음 버전인가? 저는 절대적으로 예스입니다. 아마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다음 버전으로 다 넘어갈 수 있는 게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을 훨씬 더 뛰어넘겠죠. 왜냐면 거기 새로운 세계고, 제가 이해한 메타버스에 대한 세계관이면은 게임이라는 것도 그냥 여기 일부분 뿐이고, 부동산, 뭐 의류, 쇼핑, 뭐 음료수, 뭐 이런 모든 의식주 모두 다가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냥 우리 삶의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에서 인터넷이 그냥 우리의 삶을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게 인터넷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당연히 다음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가 25년 정도에는 3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국내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신약도 68조 뭐 70조 막 이러는데, 엄청나게 큰 규모예요. 엄청나게 큰 규모. 정말 어마어마한 진짜 규모죠.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알러지 이런 전 세계적으로 해봐야 뭐 7조, 뭐 7조에서 10조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315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한두 개 가지의 그런 것들로는 이 안에 있는 그 시장을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확장성이 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메타버스로 연결이 되거나 그런 관련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주가의 반영이 막 세게 나오는 거예요. 세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VR과 AR을 포괄하는 확장 현실. 이제 이 XR이라는 게 이제 확장 현실인데, 이제 VR과 AR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 파급 효과가 이제 이 520조 원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확장 현실이 이렇게까지 크게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미래, 뭐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이제 네이버, 그 다음에 뭐 엔터주, YG 엔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YG 엔터, 그 다음 요번에는 또 위지윅도 이제 거기 들어왔죠. 위지윅, 왜 글자가 안 찍히죠? 위지윅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 뭐 지니뮤직 요런 애들, 뭐 이런 거는 차량 탑승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지만 요런 애들, 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영상 또 찍었던 알체라 요런 것들 전부 다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막 들어가 있잖아요. 뭐 나이키 뭐 이런 의류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보실 필요도 있을 거고, 왜냐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마 이 메타버스는 이제 모든 현실에 있는 시장이 저는 새롭게 그 안에서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2의 그 세계까지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삶의 여력은 좀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좀 이렇게 정신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근데 분명 그런 생각은 좀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 현실에서 이 나라는 사람을 좀 감추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느낌으로 그렇게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 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또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예전부터 계속 성장해 왔어요. 엄청나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큰 세계관을 가진 MMORPG 게임들이 굉장히 흥행을 했었던 이유들도 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디아블로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이제 우리 3040들은 뭐 디아블로 뭐 이런 것도 다 환장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좀 큰 그런 세계관을 다들 좀 되게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요런 시장들은 앞으로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게 우리가 생각 편견을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잘 되겠어, 이게 아니라 이미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앞으로 이게 얼마나 커질 것이고 어떤 것까지 다 이 세계관 안으로 들어갈 건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미디어, 컨텐츠, 뭐 아티스트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은 당연히 팬덤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엔터주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메타버스를 조금 더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AR이나 VR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또 이제 이런 뭐 영상 쪽, 또 이제 카메라 요런 뭐 알체라 같은 요런 그런 애들, 그런 친구들은 앞으로 굉장히 좀 관심,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앞으로 관련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서 조금 접근을 한다라면은 그런 부분에서 분명 이런 흐름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Z에 이어서 알파 세대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갈 거고, 알파 세대 이후에 뭐 베타 세대가 나올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이제 미지의 세계가 그게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어쨌든 다음 세대들은 계속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메타버스 흐름에 탑승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이제 우리 후발 쪽으로 이 트렌드를 접하는 우리들도 이쪽으로 다 편성을 하게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더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시장 자체가.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메타버스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도체, 친환경, 인프라 이쪽을 계속 강조드렸던 것도 이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계속 우주 쪽, 우주항공 쪽이 좋다가 좀 조정나다 다시 반등 나오는 것도 우주 쪽에 대한 이런 우리 미지에 대한 그런 궁금함이 있잖아요. 그런 게 나가는 것처럼 메타버스도 결국에는 우리 뭐 현실에 조금 뭐 만족을 하든 안 하든 그쪽으로도 이제 욕구, 사람의 욕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못했던 것들, 해보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 거기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게임이 아니라 현실과 똑같은 그런 이제 사회 구조로도 돼 있다라면은 다시 한번 뭔가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미래에는 계속적으로 커지면 커졌고 우리의 삶과 계속적으로 함께 커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당장이야 뭐 리포트들에서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의료들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미리 좀 조사를 해보고 관심을 가지셔야 그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빠르게 그걸 투자에 좀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의미,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이렇게 핫하고 이런 것들, 뭐 이제 대표적으로 로블록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페토라든지 그런 것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뭐 이후에 기회가 되면은 계속적으로 뭐 알차라처럼 하나하나씩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 종목은 요런 부분들이 메타버스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요런 것들이 또 이 메타버스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특징주 분석하듯이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된 영상도 정리 잘 된 거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저도 이런 테마에 대한 테마로 작용할 수 있는, 테마로 작용했고 작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이렇게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뭐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영상으로 이게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저작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지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이렇게 좀 또 이 PPT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좀 양해를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메타버스 간단하게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따로 제가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들 많이 찾아서 읽어보고 또 다른 또 내용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